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의 원리를 잘 알면 기억을 잘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해 봅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읽은 것을 5분 후에는 기억조차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교과서든 참고서든 읽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부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필요할 때 다시 꺼집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 머릿속에 있더라도 꺼집어낼 수 없다면 없는 것과 같고 내 머릿속에 없는 내용은 결국 모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남에게 물어서 알 수 있는 내용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것이 없는 사람은 빈털터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기억하고 오랫동안 최소한 필요한 동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우리는 이런 필요성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가까운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루빨리 어떻게라도 배우는 것이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일이며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적게 소비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 고도화되고 과거와는 다른 복잡다단한 미래사회에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는 지금의 우리 인간들에게 절실한 것은 쉽게 기억하고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잊어버릴 수 있는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기술이 있다면 나는 그런 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공부와 일을 하느라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해서 그 절약된 시간을 나의 삶을 즐기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잘하는 방법, 다시 말해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교육제도에 의한 입시 제도나 각종 자격시험이나 테스트 등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법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시간에 소요되는 내 인생의 시간 소비를 최소화하고 노력과 고생을 최소화하고 성과는 최대로 높이려는 합리적인 나의 사고방식에 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게으르고 나태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거나 지도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알아두고 활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고 그 부모를 둔 자식은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억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억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의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니 첨단 정보와 기술들이 우리 인간들을 편리하게 해주면서도 반대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집 주소도 기억 못하고 자기 집 식구들의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유흥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흥청망청 사는 타락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과 다수의 무능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본 기억력 강화 프로젝트는 이러한 미래 사회의 불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무능한 사람이 가능한 적어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강의 내용을 구독 버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를 주차장 어디에 세워두었는지,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이유는 각종 물건을 두는 일은 가장 우리 일상의 평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연구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성인은 열쇠를 찾으려고 1년에 16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이유로 책에서 읽은 내용이나 사실,
교실에서 배운 공식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시험에 나올 주요 내용을 암기하느라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사실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에 남게 만드는 방법, 적어도 시험 전까지라도 기억해야 할 내용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두뇌, 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를 컴퓨터, 즉 신경으로 연결되고 다양한 입력 장치인 오감에 연결되어 있으며 컴퓨터처럼 읽기 전용 메모리인 롬과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 램을 모두 갖춘 유기적 컴퓨터라고 생각해 봅니다. 롬은 사용자가 만질 수 없는 영구적인 데이터, 즉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폐가 숨을 쉬도록 지시하는 정보입니다. 반면에 램은 훨씬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PC와 마찬가지로 뇌는 단기 메모리, 즉 캐시 메모리 또는 가상 메모리와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장기 메모리라는 두 곳에 램을 저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입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 받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귀로 나가거나 잠시 기억하는 단기 기억에서 일단 저장됩니다. 그러나 캐시나 가상 메모리가 과부하되면 뇌는 오래된 정보를 버리거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전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달할 정보와 저장할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뇌과학자들은 어떤 이론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복잡한 이야기는 따로 두고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쉽게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반복적으로 연습된 데이터입니다. 그 이유는 반복된 자료를 뇌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장기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컴퓨터처럼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는 것은 어떤 태그를 붙여서 반복된 기억 행위로 두뇌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읽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대한민국이 해방된 연도, 한국 초대 대통령의 이름 및 기타 기본 사항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 없이 쉽게 접근합니다. 이런 자료는 자주 반복되어 중요한 자료라 꼬리표가 붙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들의 이름, 기호, 원자량을 외울 수 있을까요? 컴퓨터 비유로 돌아가면 이 정보는 사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태그 또는 코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료를 찾아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둠으로써 쉽게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장기램에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파일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정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한 다른 내용보다 눈에 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하던 문서에 이름을 붙여 저장해 놓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정보를 거의 자동으로 태그가 정해져서 아주 쉽고 편리하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어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특별한 기억을 가지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특별한 노력이란 반복된 훈련을 이야기하며 특별한 기억은 그런 훈련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시각, 언어, 운동 감각의 세 가지 매우 다른 종류의 기억이 있으며 각각은 강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적 기억을 가장 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강화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시각적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억술에서 정신적 그림, 다시 말해 마음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기억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운율,
노래, 문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기타 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운동 감각 기억, 즉 신체가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운동선수와 무용수는 자신의 몸의 근육, 관절, 힘줄이 자신만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전화번호를 기억해 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결국 두뇌와 연계된 상태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어떤 목록을 기억해야 할 때 각 항목을 큰 소리로 말하면서 동시에 몸의 일부를 움직여 봅니다. 댄서는 시점별 움직이는 각 동작 단계를 역사적 사실과 연계하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구 투수는 와인드업의 각 동작을 그가 외워야 하는 목록의 다른 항목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신체 움직임도 이러한 방식으로 기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목록을 외워야 한다면 각 국가를 특정 운동과 연관시키면 됩니다. 부룬디의 경우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말합니다. 짐바브웨의 경우 목을 회전하며 기억합니다. 에콰도르의 경우 무릎을 구부리고 산마리노의 경우 왼손을 들어봅니다. 라트비아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캄푸치아를 위해 머리를 감습니다. 그런 다음 이 국가 목록을 기억해야 할 때 오른쪽 집게 손가락부터 순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 봅니다.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국가 이름이 기억납니다. 지리 수업 중에 동작을 아주 이국적이거나 드라마틱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가 좋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만이 알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기억이란 마음이나 머릿속으로 하는 테크닉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신체 기억과 같이 실행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화번호를 그냥 숫자로 반복하면 머리로만 기억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화기에 실제 전화번호를 누르는 데 필요한 손동작을 그리면서 암송하면 더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눈, 입, 손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온몸으로 기억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기억을 쉽게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생각하고 배우고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